김수영 씨가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올리고 나서는 인생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서는 최초로 골든벨을 울렸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왕따와 구타, 불량 학생으로 방황을 가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까지 과정이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전해줘서 하루 200통이 넘는 팬레터를 받았고 연예기획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도전 골든벨 책의 표지 모델이 여러 신문기사에도 났고 겨울방학 특집으로 열린 음악회에서 유명 연예인들과 춤까지 췄다고 하네요. 이렇게 각종 단체에서 상이 쏟아졌지만 골든벨을 울리고 나서 가장 좋았던 일은 예전 학교에서 넌 왜 가출 안 하냐? 제발 가출 좀 해라. 퇴학시키지?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하네요. 김수영 씨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가장 통쾌한 복수는 훨씬 더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훨씬 통쾌한 복수일 것 같네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탈바꿈하는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짜릿했을까.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가 남았잖아요. 어느 대학을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수능 375점을 맞고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의 연세대 영어학, 경영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였고요. 대학을 진학하고 30까지나 되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드립니다. 본인은 지하방 8평밖에 안 되는 집에 살면서 가회를 하러 갈 때는 그 으리으리한 강남의 아파트나 일산의 그 이쁜 전원주택을 갔다면 허탈감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 4년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게 돼요. 수영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준비를 1년간 했고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도 골드만삭스에 취업을 하게 되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겠죠. 골드만삭스는 투자회사잖아요. 수천억, 수백억대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잘 맞지 않았다고 해요. 수영 씨의 꿈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작성하게 된 거는 곧 몸에서 암이 발견하게 됩니다. 25살 나이에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무엇 하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꿈 리스트를 쫙 작성하게 돼요. 이렇게 꿈 리스트를 본인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2016년도에 꿈이 적혀 있어요. 제가 성공한 꿈들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까지 자기의 드림 리스트예요. 해외에서 커리어 쌓기, 고향에 부모님 집 사드리기,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리기, 20대 모습 화보로 남기기, 쌀 삭힌 무대에 서기. 이게 다 성공했고요. 2016년도에는 꿈이 더 늘어나게 돼요. 73개에서 10개의 꿈이 더 늘어나죠. 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믈리에에 관한 꿈은 지웠다고 하시네요. 2016년에 추가 성공한 꿈을 또 읽어드릴게요. 엄마 선지순례, 킬리만자로 산 오르기, 쉐일링 강사, 삼바 추기, 타이 마사지, 포르투갈어 배우기, 아프리카 사파리, 커피 바리스타 경지에 오르기, 줌바 강사, 되게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다 성공을 해요. 우선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자기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랑하는 곳에서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돼요.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진 않았다고 해요. 생계비를 전달해 드려야 될 부모님도 계셨고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네요. 터닝 포인트 하게 됩니다. 이제 런던으로 간 우리의 수영 씨 어떻게 됐을까요? 런던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전 세계 갑부들 자녀들은 모두 다 모인 그런 집합소 같았다고 하네요. 또 다시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영국에 가자마자 2달 만에 가지고 온 보증금이 다 없어지게 돼요. 여기저기 각종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합니다. 스타벅스에서도 떨어지고 맨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게 가장 아르바이트비가 셌던 번역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번역 일을 해가면서 런던 생활을 유지하게 돼요. 대학원 생활 자체는 그 취업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해요. 취업 준비를 합니다. 100번이 넘는 서류 지원과 수십 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좌절을 맛보게 돼요. 한국인과 동양인을 만나면 우리는 동양인이라 안 들 차별하고 있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네요. 인터뷰에 관한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게 되죠. 그 중에서 연락 온 회사가 4군데나 있어요. 세계적인 소비재 회사와 다국적 은행, 증권사, 그리고 쉘까지 모두 4군데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고 해요. 이 책 안에서는
자기가 드림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적혀 있어요. 운명을 바꾸는 힘, 꿈쓰기의 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써머리로 적어놨어요. 간절함이 성공을 만든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열정이 없으면 바보보다 못하다. 이거 굉장히 가슴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보 같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열정을 갖고 일하다 보면은 그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불편 불만과 핑계를 늘어놓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학위를 따고 살을 빼 예뻐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아, 네, 제 머리에 앵무새가 와 있죠? 저희 집 라라입니다. 아, 자꾸 막 지저대서 제가 그냥 불렀더니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왔어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내가 남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면 할수록 불행과 고통이 되돌아왔다. 당연한 결과다. 내가 세상을 저주하는데 세상이 내게 축복을 내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내 마음이 감사와 겸허로 채워지면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세상 일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 감동적이죠. 내가 세상을 원망할수록 불행과 고통이 다가오지만 세상의 마음을 열고 감사와 겸허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일이 잘 풀리면서 더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수영 씨는 항상 이 지구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변화시키면 지구별도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회는 그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확률이 높다. 기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보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말을 해야 누군가 나한테 그것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는 수박을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엄마 나 수박 사줘요. 수박 사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가 수박을 사달라고 했는데 마트에 장 보러 가가지고 갑자기 바나나를 사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아이가 수박 사달란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가장 값싸고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사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수박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 둥글둥글하고 무거운 수박을 제가 사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든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도전할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도 주변에서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좋은 곳 다녀봤지만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가장 이게 깃털이 이걸로 귀걸이 하면 예쁘겠어요. 산의 진미 먹어봤지만 내가 만든 깨끗한 집밥이 가장 맛있고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 누구보다 내 곁에 있는 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즐겁다고. 저는 주부이면서 공부방 선생님이니까 매일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너무 일상으로 가다 보니까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은 빵을 만들어 볼까? 이탈리안 음식을 해볼까? 중국식으로 해볼까? 막 연구를 하면은 그게 또 즐겁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맛있어 엄마 이러면서 먹어주면은 내가 막 행복감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남편이 즐거워하면은 그 행복감이 막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은 그 유명한 미슐랭 별 5개를 받은 요리사가 해준 빵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 갓 만들어서 꺼내온 따끈따끈한 그 빵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라고. 그걸 보면 진짜 내가 만든 깨끗한 집밥이 가장 맛있고 또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빌 게이츠가 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도 별로 없을 거고 주눅만 드는 데다가 그냥 우와 우와 대단해요 이러고만 있다가 올 것 같아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김수영 씨 제 2편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그 꿈의 과정을 살펴봤어요. 책을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또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요. 자신의 꿈과 다른 사람의 꿈은 무엇일지 프로젝트 하면서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본인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마음 치유를 통해서 마음 스파라는 책을 만드시게 돼요. 이걸 읽으면 정말 내 마음이 막 치유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음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